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수익의 기회는 짧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한가운데서 수익의 방아쇠를 당기는 레드 트리거. 저는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변동성의 6월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장 내내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면 무난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메가 프로젝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였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정책적인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동이 될 텐데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 올지 그에 대한 흐름들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끌어준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전력기기입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로서 오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구축이 되려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이기 때문에 오늘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주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AI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이 전력업계 간의 M&A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이 전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오늘 개별적으로는 가온전선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추가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와 더해서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K전력기기 그리고 전선주 쪽으로 오늘 강하게 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시죠. MLCC 기판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살짝 숨고르기 하던 MLCC 기판 쪽으로도 메가 프로젝트의 훈풍은 이어졌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기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4,500억 규모의 MLCC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이 삼성의 투자 계획 가운데서 삼성전기의 세종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기 조금 더 높은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MLCC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무라타를 비롯해서 고용량 제품의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MLCC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시장 확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MLCC 시장의 시장 규모는 올해 42억 원 정도에서 10년 만에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시장의 호황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MLCC라든지 기판과 같은 반도체 부품 쪽으로도 그에 대한 온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집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도 5,300억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사실 MLCC 관련 종목들은 폭발적인 주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싸다라는 목소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오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로봇주를 중심으로 좀 선별적인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메가 프로젝트에는 피지컬 AI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듯하지만 3년 동안 국산 피지컬 AI를 구축하겠다. AI 로봇 기업 30곳을 육성할 것이고 지난해 1% 수준이었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들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의 지금 양산 시점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 아틀라스의 부품 공급사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다소 포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를 향한 모멘텀들은 가득 차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로봇주들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산이나 납품에 대한 시점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은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들과 투자 전략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잠시 후 헌터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드트리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익을 당겨라 레드트리거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매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트리거 시장 분석부터 종목 진단, 추천 종목까지 수익을 당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박정식 헌터님과 함께 할게요.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월 내내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뭐 변동성처럼 네. 느껴지지도 않는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색깔은 갈렸지만 뭐 격차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뭐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라든지 네. 다양한 모멘텀들에 대한 코스닥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하게 되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번 주 줄줄이 투자 소식이 예정돼 있다. 근데 이제 이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마디로 SK그룹과 삼성그룹이 총 합쳐서 5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게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로봇 또는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좀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높게 존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5천조라고 했죠. 5천조를 지금 거의 한 10년간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다른 소부장 업체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사 업체들, 이제 이런 업체들이 충분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에 발맞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도 지금 같이 맞춰 나가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방 수요까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시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930선이 저항이라고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요 자리가 뚫려야 뭐 1080선도 갈 수 있다. 또는 뭐 980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930선을 못 뚫고 조금 저항에 걸리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뭐 저항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정도 저항은 당연한 수순이고 이 저항만 잘 된다면 이 상태로 한 단계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조금 거치더라도 891선 라인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이대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꺾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도 8150선을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8150선을 기준으로 무엇을 대응을 해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응을 해라. 8150선이 무너진다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린다는 걸 뜻하니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8150선이 잘 지지받는다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지 않는 것을 뜻하니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50선 기준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대응할지 단기적으로 조금 매도로 대응을 할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천스닥을 향해 달려가는 코스닥 안에서 수익의 방아쇠에 또 한번 당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버텨내고 또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 필요하시다면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방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헌터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7월 우리 하반기를 준비하는 다양한 전략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이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당겨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당겨보기 전에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BM의 소식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1.2조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오늘 정규장에서도 7%라는 좀 급락을 보여줘서 2차전지 역시나? 라는 물음표를 띄게 했는데 이 소식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내일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하고 2차전지가 또 하락하면 코스닥 또 한 번 불안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이 궁금해요 하시는데 헌터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당연히 일단 지금 시가총액 15조짜리가 1조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의 10%도 안 되는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 대비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황인데 주가는 조금 과도하게 지금 현재 19%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급락 이후 일정 부분 반등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조 2천억 정도를 죄다 뭐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성장 어떤 모멘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운영 자금으로는 한 1,000억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거의 대다수의 자금 한 9천억 이상의 자금을 타법인 취득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5년에
한 7천억 정도를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1차적으로 투자를 했고 거기서 연간 매출액 3,500억과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정도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합작법인 설립과 또 추가적인 또 재련소 투자를 위해서 이 9천억 정도를 또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 이게 더더욱 더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또 그로 인한 외형적 확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차 전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이 유상증자가 너무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낙폭은 조금 거세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 낙폭 이후 다시금 또 반등의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요. 보유하신 분들 한번 며칠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반등 나와서 좋아하다가 오늘 바로 눈물을 흘린다라는 댓글들 남겨주시는데 지금 이 유상증자 소식에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노이즈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현명하게 대응하시면서 이 안에서 또 수익의 기회들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수익의 방아쇠 당겨볼까요? 첫 번째 방아쇠는 전력기기에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메가 프로젝트들 산업 잘 키우려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가 아니냐라는 의견들 나오면서 이 메가 프로젝트 안에서 전력기기, 전선 이쪽이 지금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할까요? 전력은 네.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로 갈까요? 왜냐하면 네.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좀 올라온 측면도 있고 네. 물론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과거에 너무 많이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또 저평가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급상승은 나왔지만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나아갈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sek터는 일단 이 시장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수주도 2030년까지 꽉 채워놓고 있지만 이미 몸집은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다 불려놨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대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고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앵커님이 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사진 때문에 이 국내 이 전력 인프라 수요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 국내 수요까지도 증가되면서 이 전력 기자재 쪽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긍정적인 수혜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오늘 지금 부각을 받은 겁니다.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일단 강원전선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죠. 전선 섹터가 조금 핫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강원전선. 그쵸?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고가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또 더 올라갈 거라고 또 생각을 해서 막 공격적으로 따라잡아서 갑자기 또 급락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이러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손실을 축소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또는 요 밑에서 질질 길 때 한번 따라잡아가지고 오늘 이 급등력을 취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력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22만 7천 원 밑으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량 매도하셔야 되고 이 상태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25만 9천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오늘 이제 비츠로시스라는 종목도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취약하죠. 그래서 이거 급등학 나오는 거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건들지 마시기 바라겠고 물리신 분들만 적당히 빠져나오는 수순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일전기도 오늘 조금 부각을 받았습니다. 한 8%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추세가 완전히 또 살아나려면
24만 7천 원짜리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이 구간 돌파하는지 잘 체크하고 돌파되면 조금 더 홀딩. 그렇다고 또 엄청난 큰 시세를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 그리고 24만 7천 원 돌파하지 못하고 얻어맞고 음봉 떨어지면 단기 매도. 아시겠죠? 그러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근데 뭐 전력 섹터가 뭐 이렇게 다 별로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랑 아니면 저기 이제 전라도 쪽, 광주 쪽에도 이제 대규모 어떠한 그런 반도체 시설을 만약에 꾸미게 된다면, 요쪽은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송전탑 관련 그쪽. 그래서, 요런 종목들. 지금 보니까 얘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세명전기가 간만에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을까. 왜냐면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히 지난 2025년에 매출이 323억인데 영업이익이 148억을 기록했어요.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뻥튀기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재가 나오면 이 종목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69억이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 거의 다 밀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밀린 상황에서 이 정도 실적이라면 이번에 어떠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급등력은 한 번 정도 충분히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세명전기 정도 한번 전력 섹터는 보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 삼성이나 아니면 SK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전력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렇다라는 건 그 데이터 센터의 무슨 역할, 냉방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칠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GST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냉방 제품으로 유명한 LG전자, 그죠? 얘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거죠. 요 이슈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꾸미면, 삼성에서 데이터 센터를 꾸미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삼성 SDS가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S도 이 이슈로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이제 쭉 늘려서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전력 설비와 전선주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면서 이미 위쪽으로 잔뜩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으로 접근하자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명전기나 GST 같은 종목들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종목 있으신가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 해결책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022128-8566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MLCC 기판 쪽 살펴볼게요. 오늘 뭐 삼성전기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호재 소식이 있기도 했고, 사실 최근에 살짝 좀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줬긴 했는데 여전히 좀 이 종목들도 다 위쪽에 지금 머물러 있기는 해서요. 그래도 여전히 싸다라는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일 수 있나라는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삼성전기가 싸다고요? 네, 어쨌든 뭐 싸면 싼 거죠. 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203만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MLCC 쪽이 부각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해서 AI 가속기향 또는 AI 서버향 이 MLCC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격도 올라가고, 그쵸? 수요도 발생이 되고 그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우리 국내에서 이런 AI 가속기나 아니면 AI 서버 쪽으로 이 제품을 납품하는 데가 유일하게 어디예요? 삼성전기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기 하나밖에. 그래서 삼성전기만 주구장창 올라가는 겁니다. 딴 거 볼 게 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뭐가 같이 또 살짝 올라가요. 사막 콘덴서, 그렇죠? 그래서 사막 콘덴서 하나가, 근데 얘네가 이런 AI 쪽에 그 매출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만 빅테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막 콘덴서는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데 어쨌건 대안으로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게 사막 콘덴서. 그래서 최근 이 삼성전기와 사막 콘덴서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MLCC 뭐 장비 주들이나 그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게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한 종목이 또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캠이라는 종목이에요. 한캠. 이 회사가 MLCC 쪽에 이 화학 소재 제품을 삼성전기 쪽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증설까지도 했습니다.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한캠이 좀 덩치는 작은 화학 소재 기업이지만 MLCC 쪽으로 단기적으로 강하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MLCC 쪽에 매출 캐파가 서서히 그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모텍이에요. 아모텍. 아모텍이 이 MLCC 쪽 매출이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면서 총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게 아모텍. 그래서 아모텍 정도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MLCC 기판이라고 테마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삼성전기가 끌고 가는 시장이기도 하죠. 지금 너무 고점에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그 추세는 무너지지 않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살짝 조심스러운 타이밍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쪽이 조금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그 종목들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인데요. 로봇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답답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피지컬 AI라는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기는 하는데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다? 그 상승의 연속성이 생긴다라는 그 힘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로봇주는 왜 계속 좀 소외되고 있는 건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자, 로봇주도 뭐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보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97만 원대에서 51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는 했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10조예요. 10조. 그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그쵸? 1329억. 그쵸? 이 재무제표상으로. 그 매출액은 겨우 341억. 거기다가 적자. 물론 올해는 흑자 전환을 알리고 있고 또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미에 로봇 공장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대감이 살짝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이미 그 가치, 기대 가치가 시가총액에 죄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바랍니까? 뭘 바래요? 당연히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으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을 대량 양산을 한다든가 그 대량 양산하는 쪽에 부품을 댄다든가 내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진짜 로봇 쪽에서 엄청나게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어떤 근거가 이제 나와야 로봇 쪽 이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실적 개판이고 재무적 개판인데 재무구조도 개판인데 이제 막 기대감으로 막 미친 듯이 주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봇도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죠.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이 글로벌 이 스마트폰 제조 혁신 허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를 구축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양산 라인까지도 같이 구축을 하고 또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구미에다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틀라스를 대량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직원 10명이 한 달 내내 열심히 빨빨거리면서 지금 국내 기업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곳 정도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발맞춰서 연관되는 기업들 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슬슬 움직일 여력이 존재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로봇주 건드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을 건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종목들 한번 살짝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끝나는 걸로 하고 혹여라도 뭐 반등이 나오면 한 65만 원 정도는 터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루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LG전자는 로봇 부품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도 아무래도 아틀라스향 부품 공급 업체가 추후에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LG전자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같은 이제 계열인 LG이노텍은 아틀라스의 눈을 만들잖아요. 그죠? 비전 센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 인지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딱 잡았는데 눌리면 어떻게 버려야지. 그쵸?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107만 원, 130만 원 단기적으로 끊어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올라는 갔지만 좀 부각을 덜 받은 애들이 존재하죠. 그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지지받는다고 했어요? 48만 원짜리에서 지지받는다고 했죠.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지지받는 척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 지지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혹여라도 이게 가격이 깨지고 무너지면 어디까지 밀리는 거예요? 41만 원까지 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언급을 했어요? 41만 원 이하부터는 뭐다?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어디까지? 31만 원 구간까지. 폭이 왜 이렇게 기나요? 그게 파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일단 41만 원 밑으로는 무조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올라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슈 터지면 막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길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길어요? 공장을 2028년에 지으려면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상장을 언제 시켜야 돼? 2027년에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어디? HL 만도, 그쵸? HL 만도도 이제 슬슬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도 엮여 있지만 어디에도 엮여 있어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쪽하고도 지금 엮이려고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HL 만도도 실적 잘 나오는 자동차 부품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째려보고 있다가 열심히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주가도 잘 눌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엮이려고 굉장히 좀 준비 중인 기업이 있죠. 어딥니까? SL, 그죠? SL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머리 쪽하고 이제 슬슬 엮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SL도 여러분들이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니 한번 건드려 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 중에 어디예요? 성우하이텍, 그죠? 성우하이텍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디 만들어요? 바디 케이스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우하이텍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같은 어떤 이런 감속기 쪽 뭐 누가 만들어요? SPG 쪽이 이제 슬슬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거기다가 현대 모비스는 뭐 만들어요? 이것저것 이제 다 만들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여러분들이 같이 놓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조금 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근거들이 필요하다라는 점, 조금 더 숫자가 보이는 종목들로 차별화가 중요하겠습니다. 관심 종목들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섹터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들 궁금하시다면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헌터님과 함께 하반기 시장 탄탄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반기가 모두 다 끝났죠. 상반기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리 치이고 정말 저리 치이면서 그 수많은 변동성에 잘 버텨 오셨는데요. 자, 이제 하반기에는 버티는 거 그만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좀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그 하반기의 시작을 어떻게 출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이 시간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 해결책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02-2128-8566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입니다. 성호전자로 출발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47,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오늘 성호전자는 29,650원에 장 마쳤네요.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3만 원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27,000원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횡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매수가도 좀 높으신 편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게 좀 많이 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얘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강력한 그 이슈를 만들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재무 구조를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작년이죠. 작년 2025년에 1,827억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40억에 당기순이익 121억,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부채도 굉장히 좀 적은 기업이고, 근데 자본 총계 1,177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59억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기술적으로 시가총액 한마디로 주가 방어를 위해서 끌어올릴 그럴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가총액 300억 미만이면 이제 뭐에 포함돼요?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력을 강력하게 조만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어디까지 한번 딱 터지면 나오느냐? 성호전자입니까? 네, 잘못 봤네. 어쩐지. 죄송합니다. 네. 네, 성호전자 다시 볼게요. 자,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각을 받았죠. 왜냐하면 지금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콘덴서 쪽하고 좀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설, 그리고 전력 인프라, 발전기,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2조 1,000억. 근데 실적이 일단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2025년까지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조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나마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컨센서스 나오고 있지만 그래봤자 뭐 한 200~300억 정도 수준밖에 될 것 같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는 전방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이 오락가락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좀 나왔고 영업이익 터졌다가 갑자기 영업이익 확 줄고 매출 약간 살짝 줄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외형적 확대가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연결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인데 이미 그게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절대 물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이번에 찍은 요 바닥 라인이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손절 라인. 그래서 요 라인. 26,000원 라인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오면 120선짜리 되돌림 들어가겠죠. 왜? 요 120선짜리 이탈될 때 되돌림 한 번도 안 주고 지금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34,000원 라인까지는 기술적 되돌림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 자리에서는 매도 생각을 한번 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얻어맞고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때는 전량 매도, 미련 없이. 그리고 34,000원을 혹여라도 뚫고 올라가면 20선짜리까지 39,000원짜리까지는 제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34,000원 잘 돌파되면 39,000원까지 보시고 26,000원 깨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손절 관점이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우전자에 대해서는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줄여내는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덕분에 성우전자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고 좋았는데요.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조금 관망하자라는 의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관망할 때 관망하더라도 내 종목에 대한 기준은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 미리 점검도 필요하실 것 같네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02-2128-8566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쿨가이님께서 테크윙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7,700원이고요. 비중은 16%. 기다리면 되는 건지 물타기라도 해야 하는 건지 울면서 지금 신청을 해주셨는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장에서 3%대 좀 빨간불을 켜주긴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좀 평단가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테크잉 고평가죠. 그죠? 그건 인지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 PBR 기준으로 몇 배면 고평가라고 했어요. 10배 가까이 올라오면 이제 고평가라고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배입니까? 2천억 정도의 자본 총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거의 2조 가까이 올라갔죠.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건 거의 10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고평가입니다. 그러면 물려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는 만큼 먹고 나와야 되겠어요? 주는 만큼 먹고 나오는 게 순리죠. 그렇죠? 그래서 테크윙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은 52,200원이 손절 라인입니다. 요거 깨지면 그대로 저점을 더 키워나가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좀 요원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52,2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이 상태로 반등 나오면 1차적으로 근접으로 저항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56,500원. 그리고 뚫리면 또 부딪히는 자리가 6만 원. 이렇게 지금 저항으로 계속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6만 원까지 뚫려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세가 열리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현재 수급상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누가 들어와요? 기관 수급이. 근데 외국인 수급은 현재 계속 이탈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외국인 이탈되면서 기관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매도를 멈춘다든가 아니면 양쪽이 다 사들인다든가 이래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얘는 한쪽이 팔고 한쪽이 열심히 사니 이게 자꾸 충돌이 나면서 못 가요. 그죠? 그럼 외국인이라도 더 이상 이제 매도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야 외국인이 매도를 멈춰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외국인 수급 매도를 멈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라.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열심히 매도하고 그걸 이제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 보니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기관도 매도로 이 상황에서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고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상승으로 올라간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52,200원 손절 라인 잡고 단기적인 저항은 56,500원 그리고 65,000원인데 65,000원까지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더 홀딩해라. 왜? 시세가 열리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2,200원 지켜지는지 확인 필요하겠고요. 56,500원에서도 강력한 흐름이 좀 수급적인 변화들이 생기는지 한번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72만 원, 비중 45% 담으셨네요. 자,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53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 쉬어가는 흐름들,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주가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현대차 그룹주들은 뭐 그닥 이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유일하게 제가 좀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현대오토에버예요. 왜냐면 네. 너무 많이 주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최근에 주가 작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기업의 어떤 그런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2022년에 2조 7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했던 기업이 지금 벌써 4조까지 끌어올려놨어요. 무려 4년 만에. 그러니까 매우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로봇 이슈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로 그냥 강력하게 주가 작업을 세력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 성장이 꺾이지 않고 있다 보니 주가도 한 요 정도 선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지지받으면서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이제 주가 작업을 해놓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기점으로 비중 축소는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45%나 들고 있고 그것도 70만 원대에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만 원이 이탈이 되면 조금 비중 축소는 고려를 해봐라. 그리고 이 상태로 요 50만 원, 120선 라인 잘 지지받고 올라가 버리면 한 66만 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에 부딪힐 수는 있다. 그런데 요 라인이 뚫리면 시세가 또 열리는 격이 돼버린다. 그때는 매수가 이상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슈가 조금 강력하게 터질 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 지지 라인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도 그 저항 라인들 촘촘하게 체크해 주셨거든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SAMT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 17,500원에 10% 담으셨어요. 뒤늦게 좀 추격 매수하면서 단가가 너무 높아져 버렸고 지금 와서 보니까 주도주 흐름에도 올라타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는 느낌이라 걱정이 크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유통이라는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진단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요 종목이 최근에 조금 이제 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조금 이 약세장에도 붙어가지고 제가 좀 눈여겨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이 24일도 밀렸고 25일, 26일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도대체 외국인은 뭘 살까 이렇게 종목들 찾아보고 있는 그 상황이 얘가 저한테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딱 봤더니 이미 주가 작업을 해놓은 상황에서 밀리는 경우에 지금 사들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얘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외국인이 그렇게 들러붙었으면 제가 아마 이 방송에 들고 나와서 열심히 추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가를 한 번 정도 끌어올리고 눌렸을 때 지금 얘네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요거 그냥 기술적 반등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60선 라인을 지금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행 스팬 2 라인도 지금 이탈시키지 않은 한마디로 구름대 지지 가능성은 좀 일정 부분 존재하는 상황에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실적이 일단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관과 외인 수급이 최근에 조금 이제 들러붙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고 기술적 반등 나오면 일단 많이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눌렸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를 해야 시세가 열리는 격이라서 일단 그 1차적인 저항 라인이 15,000원 구간, 그쵸? 요 15,000원 구간, 120선 라인과 요 기준선 라인, 그죠? 요 15,000원 구간이 일단 1차적 저항 라인이고 이 자리가 뚫려야 지난 고점인 2만원 구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5,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고 돌파 여부 잘 체크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SAMT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진단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네요.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은 계속해서 교육방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추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만나고 오시죠. 자, 그럼 먼저 공개 추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터님 오늘 이제 하반기 첫 번째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잡아볼까요?
이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일단 뭐 신규 시설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보가 그렇게 최근 들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한양 ENG도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초고순도 배관 설비 그리고 이 중앙 공급 장치, 약품, 화학약품 공급 장치 이런 것들을 일단 국내 1위로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진출을 했어요? 바로 우주 발사체, 그죠? 그 기술까지도 지금 같이 얻어가는 상황이죠. 반도체에서 이 반도체 인프라에서 다루는 고온, 고압, 초저온 진공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우주 발사체 액체 엔진에 적용을 시킨 기업이 어디입니까? 이 한양 ENG. 거기다가 그래서 발사체의 이 추진 공급계 및 연소기 그리고 터보 펌프 등 이런 핵심 기술을 다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순도 배관 그리고 이 중앙 공급 장치,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 요쪽에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당연히 우주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단순히 이 우주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도체랑 우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혁신형 SMR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쪽에도 진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핵연료 수력 특성 시험 및 제어봉 낙하 시험 설비 제작을 하고 구축까지도 진행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SMR 기계 배관과 수소 정화기 설비 등을 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 쪽 이슈에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실적도 좋고요. 그래서 한양 ENG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가격 3만 원 이하권역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는 36,000원, 손절 라인은 28,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개 추천 종목은 한양 ENG이고요. 다양한 모멘텀들 꽉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접근하셔서 36,000원까지 수익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종목도 살펴보시죠. 블라인드 종목은 교육방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그 중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이번에 새로운 공장을 착공을 시작을 했어요. 착공을 시작했고 이게 이제 앞으로 2년 뒤면 완공이 되는데 완공되는 순간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생산량만 10배 이상 증가가 돼요. 지금도 이미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조 단위로 이제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것도 뭐 1조 단위가 아니라 몇 조 단위로 이제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디가 공장이 완공되면 이번에 착공한 공장이 완공이 되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산 물량을 늘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주력 제품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공급량을 지금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어떤 쪽이 잘 팔리고 있어요? 에스테틱, 그렇죠? 피부 미용 쪽이 굉장히 지금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1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 굉장히 판매량이 해외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는 기업이다. 그래서 물론 시가총액이 낮지 않아요. 조 단위인데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증가가 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외형적 성장 또한 그게 같이 동반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조 단위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의 다크호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기업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조만간. 그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왜냐면 지금 뭘 만드는지를 제가 언급을 다 해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오고 어제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이거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만드는지를 언급 1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따가 또 힌트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이 기업은 엄청난 지금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등재가 될 기업이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블라인드 종목도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조금 더 빨간불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레드트리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